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직방을 하다가 멈췄었고 마지막 뒷시간에 조금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풀어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게 시스템 문제고 어떤 게 이제 시스템 문제냐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림을 안 줘요. 그림을 누가 그려야 돼?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 개념을 곧바로 사용하도록 안 주고 이렇게 숨겨놔. 여러분들이 그 힌트들을 보고 개념들을 잘 뽑아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직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웠냐면 두 가지를 배웠죠? 한 점과 기울기. 자, 첫 번째가 한 점 x1, y1을 주고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다 증명을 해줬었죠. 저번 시간에 다 증명을 해줬었던 거죠. 뭐 얘 봤는데 뭐 처음 본다. 아,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 지금 공부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망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두 점으로 뭐만 만들면 된다? 기울기를 만들면 되죠. x1 빼기 x2, x 증가라는 분에 y1 빼기 y2. 요거를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두 번째 직방이 나오는 거죠. 직방 구하라 그러면 다 이런 문제예요. 결론은 한 점과 기울기를 주던지 두 점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직방이 하나만 나오면, 그럼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기울기랑 한 점을 어렵게 주면 어려운 문제인 거야. 눈에 잘 안 보이게. 대놓고 주면 쉬운 문제인 거지. 어차피 직방 구하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100%예요. 뭐 다른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뻔하다라는 걸 명심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일단은 몇 번을 할 차례냐? 오늘은 5번을 할 차례입니다. 자, 뭐 유형 5번 위에 뭐라 써있냐면 도형의 넓이를 뭐 한다? 분할하는 직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137번에 보면은 세 점을 줬어요. 세 점을 줬다는 건 삼각형을 줬다는 거야. 이런 삼각형이 이제 주어진 거야. A가 1,4, B가 8, 마이너스. 대충 그릴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맞아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점을 지나면서 여기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몇 등분한대? 2등분한대. 그래서 A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을 1등분하려면 그림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 중점을 지나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윗변의 길이비가 1대1이 되면 넓이비도 1대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줬을 때 이 점을 지나간다는 걸 준 거야. 결론은 뭐냐? 두 점을 준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여기 중점 어떻게 구해요? 이거 1대1 내분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눠 4, 더하면 마4니까 2로 나누면 마2. 그래서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두 점을 줬기 때문에 직방이 끝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넓이를 2등분한다고 줬지만 결론은 점을 준 거예요. 두 점을 주는 힌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두 점 줬어. 기울기 구해보면은 4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4하면 3분의 마이너스이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뭐 1,4를 지난다고 봅시다. y는 마이너스 1,4니까 x 빼기 1 플러스 4가 되겠고, 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6. 이게 이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넓이를 2등분한다고 줬지만 좌표를 두 개 준 거다. (139번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가면 되냐? 안 풀어줄 거야. 중점을 지나면 돼. 대각선의 중점.
그러니까 X좌표도 결론은 139번에서도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저 왼쪽의 직사각형은 어디가 되는 거야? 마3과 마1의 중점이면 뭐가 되는 거죠? 마2를 지나간다는 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니까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간다는 거야. 여기 지나가면 왼쪽 밑에 있는 직사각형을 2등분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직사각형은 중점 1하고 3이니까 2가 되겠고요. 4하고 1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나는 이게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요런 직사각형이 있으면 요죠. X좌표 중점, Y좌표 중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등분이 됩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2등분이 되려면 어디 지나가야 되냐면 무조건 어디 지나가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2등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한 점을 준 거야. 결론은 두 점 준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를 가장했지만 좌표를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140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요렇게 삼각형이 나왔을 때 요 넓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m 대 n이 돼야 됩니다.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가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죠? 삼각형에서 내렸을 때. 그래서 140번 문제가 이런 문제죠? 넓이 b가 2대 1이다. 그럼 밑에 길이 b도 2대 1이 되니까 내분점을 통해서 한 점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은 넓이를 줬지만 뭐를 준 거다? 좌표를 하나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뭐 개념적으로 보면 어차피 다 일로 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방 구하는 문제들은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정착이 돼 있었냐면 점을 어떤 힌트로 줄 것이냐, 기울기를 어떤 힌트로 주고 있는지를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직방 구하는 문제는 다 뭐로 가니까 한 점과 기울기 아니면 두 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힌트가 점으로 연결되지, 어떤 힌트가 기울기로 연결되지, 이걸 잘 넣어놓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어차피 뻔한다는 거죠. 보자마자. 자, 그 다음에 유형 몇 번으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면 직선의 개형을 물어봤다. 이 직선의 개형은 뭘 구하라는 문제냐? 하기가 뭘 것 같아? 직선의 개형 뭐 구하는 문제야? 결론 이거는. 뭐야? 뭘 구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애매한 데다 선생님 좋아하지 않죠? 수학에서 뭐 모양 뭐 이런 것도 안 좋아해요. 뭐 기울기를 물어봤더니 뭐 기울어진 정도 이런 거 전혀 수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직선의 개형 뭘 물어보는 거냐? 기울기의 부호랑 y절편의 부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선의 개형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의 부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부호 물어보는 문제죠. 개념이 딱 나와야 돼.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 애매하게 나오면 안 돼. 수학을 못하고 싶잖아요? 뭐 대답하라면 애매하게 대답하는 애들 있어요. 다 수학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뭐가 정확하지가 않아. 뭔가 뭘 구하는 건데. 자기도 뭘 구하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당연히 잘 풀 리가 없겠죠. 당연히 수학 잘하는 확률이 없어요. 아니, 지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뭘 구해서 뭘 답을 찾겠어. 사실 머릿속에 정확하게 뭘 구하는지 알아도 찾기가 어려운 게 수학인데 일단 뭘 찾는지도 모르는데 잘 푼다? 그게 기적인 거죠. 내가 길을 찾아가는데 목적지를 몰라. 근데 길을 찾아갔대. 그게 기적인 거야.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어디 가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거기 갔대. 그게 기적이에요. 수학이랑 똑같잖아. 수학은 또 뭘 찾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게 목적지인 거야, 사실은. 근데 또 그걸 찾아가는 길이 또 쉽지가 않잖아.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면 안 되잖아. 그게 푸는 과정이 되는 거죠. 뭘 구하는지도 알고 그걸 어떻게 푸는지까지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수학을 아는 건데 대부분 이제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첫 번째 뭘 찾는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 이게 뭔 개념인지도 몰라. 일단 시작부터 끝났어. 잘할 확률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딱 봤는데 걔가 목적지 이름을 몰라요. 너 어디 뭐 찾을 건데 그 장소 어디였더라.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찾아갈 확률이 있겠습니까? 찾아갈 확률이 있겠어요? 수아요? 일단 이름을 몰라요. 어떤 개념을 배울지 몰라. 시작부터 끝난 거예요. 근데 뭐 뒤에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걔는 어차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 이 문제는 뭘 찾는 거지? 어떤 개념을 쓰는 거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학은 잘하기가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나와요. 대부분. 뽀록을 푼 애들은요. 대답이 안 나와요.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야. 뭔가 애매함이 항상 있어. 대답도 애매한 거야. 뭘 구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없애야 돼. 자, 일단은 직선의 교형은 이거예요. 자, 일단은 142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문제가 뭐냐? 일단 뭐로 줬죠? 부호를 찾기 위해서 자, A 곱하기 C는 양수다. B 곱하기 C는 음수다. 이게 무슨 힌트입니까? 태민아. 이게 뭔 힌트야? A 곱하기 C는 양수다. B 곱하기 C는 음수다. 이게 무슨 힌트야? 그러니까 곱해서 양수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는 거야. 곱해서 양수면 A랑 C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A랑 C랑 같은 데 써요. 그 다음에 B, C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라는 거지. 곱했으니까. B는 반대편에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부호가 지금. A, C는 부호가 같고 B는 부호가 반대편이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뭐라고 써져 있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일반형으로 떠났어.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로 고쳐야 되죠?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y를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가 되겠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 그래서 여기서 뭐냐?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기울기야. 이 기울기 부호 뭐냐? 이거 마이너스 b분의 c. 이게 y절편이야. 이거 부호 뭐냐? 이거예요. 결론은 다 이겁니다. 이거 찾으란 얘기야. 근데 봐봐. A랑 B랑 부호가 반대지. 요거는 음수일 거란 말이야. A랑 B가 부호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는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부호가 양수예요. Y절편은 BC 부호 반대잖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Y절편도 양수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죠.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위로 뻗어나가겠죠?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데 Y절편도 양수니까 Y축하고 X축보다 어디서 만나야 돼? 위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Y축에 Y절편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야지. 위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 꼴을 찾으라는 거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인 거죠. 그러니까 개형 찾는 문제는요. 결론은 다 똑같아요. X, Y절편하고 기울기 부호는 뭡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돼요. 종종 나오겠죠. 142번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 이런 문제예요. 기울기랑 Y절편 물어보고 1차 함수는 뭐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사실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되게 많이 티갖고 와. 뭐 희한하게 대답하는 애들이 많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결론은 기울기랑 Y절편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거 뭐 되게 힘들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돼요. 자,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자, 은희야? 요거 기울기 뭐냐? 부호. 기울기 부호 뭐야 이거? 양수. 그 다음에 y절편 부호는 뭡니까? 음수. 이렇게 준 거였죠. 이게 양수, 위에 오른쪽 위로 가고 있지 양수죠. y절편 여기 만났죠. 밑에서 만났죠.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B하고 A는 부호가 반대란 얘기예요. 이게 음수가 나와야지 앞에 음수가 있어야지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BC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아야지만 마이너스에서 음수가 되겠죠? BC 부호는 같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부호가. 이때 뭐를 구하래? 요렇게. BX 더하기 CY 마이너스 A는 0. 이거의 개형을 구하라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C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되겠고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C분의 Bx 더하기 C분의 A. 결론은 여기도 뭘 구해라? 마이너스 C분의 B. 기울기 부호 구하고 C분의 A. 또 뭐란 문제예요, 결론은. 표준을 바꾸면. 그러면 B하고 C는 부호 같아요. 같은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음수는 거야. 기울기가 음수예요. BC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C하고 A는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 그래프는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도 뭐다? 음수다. 그럼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니까. 그럼 어디를 안 지나느냐가 보이죠? 1, 2, 3, 4 중에서 1, 4분면을 안 지나는 게 나오는 거죠. 답은 제 1, 4분면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결론은 부호 찾으라는 거야. 뭐? 기울기랑 y절편 부호 찾아라. 이거를 일반형으로 주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주요. 표준형으로 주면 너무 민망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표준형 주면 너무 대놓고 주는 것 같으니까 뭐로 준 거다? 일반형으로 줘서 조금이라도 좀 복잡하게 만든 것 뿐인 거예요, 사실은. 뭐 143번도 나중에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상문제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구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자, 넘어갑시다. 유형 7번부터가 이제 중요한 문제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이건 뭐야, 결론은? 이제 기울기에다가 뭐를 주겠다? 미지수를 주겠다. 기울기에 미지수 줄 거니까 기울기에 관계없이 정점을 지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뭐다? 기울기 돌리는 거. 기울기에 미지수 없을 때. 그래서 내가 다 설명했을 거야. 기울기가 어떤 의미인지 난 대답할 수 있다. 태민이 기억할 수 있어? 기울기가 뭐야? 내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겠죠. 정확하게 대답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나는 그렇게 애매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수학이 아니라니까? 그건 찍기놀이라 된다니까? 내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한단 말이야. 그것도 내가 딱 와닿지가 않잖아.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라고 했어? 해줬을 겁니다. 이거 뭐 내가 안 해줬던 적이 없어요. 이게 정확한 무슨 의미라겠냐? 수학 뭐 기억나냐? X 증가량, Y 증가량.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야? 이게 만약에 X가 2 증가할 때 Y가 4가 증가했어.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뭔 의미야? 2라는 게 정확하게. 뭐야 이게 정확하게? 기울기 2라는 게 뭐야?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X가 1 증가할 때 Y의 변화량이에요. 이 기울기의 정확한 의미는 뭐가 얼마큼 증가할 때?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움직이냐? 그걸 묻는 거야. 기울기가 2라는 거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한다고?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기울기 2라는 거는 X가 1 증가해서 Y가 얼마만큼 증가해야 된다고? 2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기울기라.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어.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X가 1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감소해야 된다고.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되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뭔가 애매하게 있다. 그러면 다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있는 거야. 뭐 외운 거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대부분 애들이 제일 실상이 뭐냐면 외운 거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외운 거는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외운 건 외운 거야. 뭣도 모르고 외운 거라니까? 대부분 애들이 머릿속에서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쥐어짜내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되지? 막 고민하는 과정을 안 거쳐. 그러니까 수학을 못할수록 그냥 단순하게 사고해. 그냥 봤을 때 그거네 끝.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는 애들이 되게 많을 거야. 여러분 잘 보시면 수학을 일반적으로 못한다. 생각을 안 해요. 본능적으로 사는 애들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나중에 컸어. 어떤 일을 해야 돼. 이거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만 할 수 있냐? 시킨 것만 하는 거야. 시키지 않은 건 못해.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뭘 해야지 제대로 하는지 모르는 거야. 원리를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더 좋게 못 바꿔요. 근데 이제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정확하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부류의 사람. 여러분들이 무슨 인간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달려있는 거야. 첫 번째, 시킨 것도 못하는 놈들이에요. 거의 대다수의 많은 애들이 시킨 것도 못합니다. 자, 시킨 것도 못해요.
시켜도 그걸 제대로 해내지를 못해요. 두 번째,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시킨 거. 시킨 거는 정확히 해내. 자, 세 번째 누굴까요? 시킨 거 이상의 것들 해내는 사람이 있죠. 딱 세 부류. 사람은 딱 세 명이. 시킨 것도 못하는 사람, 시킨 것만 딱 하는 사람, 시킨 거 이상이 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십니다. 누굴 좋아할까요? 은희야, 누구 고용할 거야? 누구부터 자를 거야, 너는? 잘라야지. 지금 우리 사업장이 어려워. 자, 누구부터 자를 겁니까? 아무나 안 짜, 다 같이만 할 거야? 자선사학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맛있잖아. 사회는 돈을 받고 일할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세상이 좋아. 막 되게 호황기야. 막 돈이 엄청나게 막 돌고 있어. 다 좋아. 이럴 때는요, 다 좋아요. 일 못하는 애들도, 같이 가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불경기가 와요. 사업체가 막 무너지고 있어. 사장이 모두를 껴안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럼 누군가 어떻게 되죠? 구조조정이라는 목록으로 누군가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누굴 자를까 이거예요. 누굴 자를까 이거죠. 누굴 자를까요? 시킨 것도 못하는 사람을 자르겠죠. 그게 첫 번째 거 아닌가. 아니 당연히 제일 잘하는 애부터 잘라요? 어떤 미친놈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선생님 호황기였으면 좋겠어요. 꿈속에 있는 이상적인 하이죠. 그런 시대는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거죠. 나쁠 때 살아남기 위해서 시력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요, 다 괜찮아요. 뭐 좋아. 다 하고 그래. 아이, 힘든 애도 같이 뜨고 가. 당연히 되죠. 근데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왜냐?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 그러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힘들 때 나는 버려질 사람일 것인가? 나는 챙겨질 사람일 것인가? 당연히 뭐 마음적으로는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다 같이 가는 사이였다면 이 세상에 거지도 없을 거고 노숙자도 없을 거고 힘든 사람도 없었겠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까? 아니면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뒤면 벌써 대학생이에요. 슬픈 이야기지만. 대학을 안 가잖아요? 취업한다고 하이 벌써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돈 내고 공부하니까, 근데 돈 내고 공부해도 요즘 학원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죠. 되게 슬프죠. 돈을 내고도 못 들어가요. 대학교는 더 심하죠. 분명히 내가 대학 등록금을 내는데 못 들어가요. 근데 돈 받고 일할 때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고민을 많이 하면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럼 누구도 나를 항상 그러겠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딴 애는 모르겠는데, 야, 넌 죽을 때까지 내가 끌고 가겠어. 그게 뭔 소리야? 걔가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아닌가요?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버려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엑셀 4번 넘어갑시다. 정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결론은 세상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슬프지만. 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자, 일단 보세요. 이 X랑 Y라는 개수 앞에 미지수가 있잖아요? 어디에 미지수 있다고요? X랑 Y 앞에 있는 미지수가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에 미지수가 있다고요? 기울기. 그럼 결론은 이거는 기울기가 변화하는 직선인 거야. 근데 선생님, 어떻게 직선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이게 XY 몇 차식이죠? 1차식이잖아. 직선이라고 안 줘도 직선인 거야, 여러분들은. 당연하겠지만, 문제도 직선이라 줬을 겁니다, 이거. 안 줘도 직선이야. 왜냐? XY 1차식이잖아. 근데, 미지수 있는 걸 보는 거죠. 어디에 미지수가 있을까? 항상 기본인 거야. 미지수 어디 있는지 보지 않고 있다. 놀라운 친구다. 뭐가 변하는지도 안 보고 있다는 친구잖아. 이런 거죠. 어느 날 하영이가 뭔가 변해서 왔어, 외모가. 근데 변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럼 슬프겠죠.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야. 미지수가 나한테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고? 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수학 문제가. 곧바로. 그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문제에 관심을 가질 거면 어디에 미지수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거 기울기에 영향을 주겠구나. 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으니까 어떤 개념을 쓰는 거죠?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K 항등식 개념. 보자마자 뭘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은희야. 항등식, K 항등식이야. 우리 뭐 해야 되죠? 항등식 풀이하면? 개념 쓰려면 뭐 해야 되죠? 만났어요. 이게 개념인 거야. 뭘 할 줄 아는 거지. K 항등식 문제가 나왔네? 그럼 나 뭐 해야 되겠네? 이게 목적지와 내가 가야 될 거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개념을 가지고. 우리 소호야, K 항등식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자마자. 맞아요.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똑바로 나야 되는 거죠. 내림차순 정리를 해가지고 개수들을 다 뭐로 만들면 된다?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항등식을 푸는 방법인 거죠. 원리인 거죠. 보자마자 여기 2kx, ky, 3k 그러니까 2x, y3 2x, y 플러스 3이 k로 묶인 겁니다. 자, 나머지 마이너스 x 2y 마이너스 4 k를 냉통된 하고 k 값의 관계가 없으려면 k 앞에 곱해지는 걸 뭘 만들면 된다? 관계가 없으면 뭐 만들면 된다? 곱해지는 거는 0을 만들면 된다. 이게 항등식 원리예요. 너무 쉽죠? 왜 0 만들면 돼요? 0이랑 뭐랑 곱해져도 항상 0이니까. 그 다음에 얘도 0이 되면 되겠죠. 자, 얘도 0이래. 얘도 0이래. 동시에 0이래. 자, 보세요. 이거 직방이죠. 이 직방 아니?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다. 직방 아닙니까? 여기도 뭐죠? 직방이죠. 동시에 0 되는 거야. 뭐 구하는 문제야, 사실 이거. 이게 결론은. 두 직선에 뭐 구한 거야, 결론은? 교점 구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뭐 이게 슬프지만, 이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교점 구한 거예요. 이게 항등식 풀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다. 또 뭐야?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결론은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거죠. 얘가 K값과 관계없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두 배를 때려요. 뭐 어떻게 돼? 4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0이겠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빼기 4는 0. 항상 문제를 풀 때 내가 뭘 구하는 거지? 이 힌트가 뭘 나타내는 거지?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넘어갔어. 뭐 한 거지? 뭐 구한 거지? 몰라. 이러면 안 돼. 사고력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사고력이 생겨야 돼. 논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세상에.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왜 이게 이렇게 바뀐 거지? 이유가 뭐지? 뭐 때문에 바뀐 거지? 난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 난 어떻게 이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거지? 이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가 있을 거야. 나중에 5년만 지나도 둘은 어떤 차이가 나냐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세상을 살 때. 근데 그게 여러분들 100세까지 산다고 했잖아.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까? 아이씨,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얘네는 빨리 죽었잖아. 야, 빨리 죽은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 이 격차가 많이 안 났거든. 근데 요즘은 더 많이 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슬프지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럼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돈 많이 가진 놈들은 점점 돈이 많아질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없어진다. 빈부 격차가 더 극심해질 거라는 얘기. 슬프지만 이게 더 많이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이게 점점 벌어져. 더 슬퍼졌어. 아마 여러분 때는요 지금보다 빈부 격차가 더 심할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100%입니다. 훨씬 벌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이씨, 나는 뭐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긴 하겠지만 세상을 살면 돈은 필요해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맨날 국어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벌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하연아? 안 벌어도 돼요? 먹고 살 만한 돈 안 벌어도 돼? 부모님이 다 가지고 계셔? 다 준비돼 있어?
선생님, 저는 한 푼도 안 벌어도 부모님이 놀라운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이, 전 놀고 먹고 살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해요. 특히.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공부는 모르겠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애들이 조금만 커도, 어렸을 때는요, 5만원짜리 주잖아요. 어떤 애 동전을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애가 아주 순진한 거죠. 나중에 이제 애들이 이제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 부모님한테 돈 뺏기게 받지 안 뺏기게 그럴까요? 어머니가 돈 드리나요? 어머니 받으면 오빠? 클수록 이제 돈 맛을 아는 거죠. 우리 수아도 돈 맛을 알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성 친구를 사귀었는데 걔가 나한테 돈 쓰기를 아까워한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왜냐? 걔가 날 안 좋아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돈은 정직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돈은 되게 정직한 것 같아요. 돈을 쓴다는 얘기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돈을 쓴다. 모르겠어요. 뭐 재벌 2세야. 뭐 집에 돈이 썩어나. 막 하룻밤만 자면 막 이자가 막 2억씩 들어와. 그럼 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뭐 혹시 집에 그래? 내가 친해지게 이제 잘 부탁해서 같이 친해지자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돈은 자기가 나름대로 소중한 거를 다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돈 줄 때 되게 싫어하는 애들 막 돈 주고 그래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 다시 한번 남자친구가 이제 나한테 돈을 1푼도 쓰는 걸 아까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걔가 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할 확률이 99.9%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그러면 빠르게 손절을 때리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죠? 자, 더해봅시다. 더하면 3x 빼야 되겠군요. 2y니까 빼서 이제 연방을 때리면 5x 더하기 10은 0이고 x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니까 2. 마이니까 y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k값에 관계없이 어디에 무조건 지난다?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0,0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1이니까 루트 5가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자, 요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되는 거죠. 잠도 깰 겸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했더니만 140 몇 번? 7번 한번 풀어봅시다. 147번 한번 풀어봅시다. 잠도 깰 겸. 여기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직방에서 조금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죠. 기울기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거의 다 중학교 2학년 때도 다 있어요. 신문 문제 다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뭐 완전 새로운 문제가 아니죠. 이 147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문제가 되는 거죠. 기억, 니은, 지금, 니은, 니은. 자, x 더하기 4y 더하기 허허. K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을까요? 2,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내가 잘못 구한 걸까요? 나 왜
2,-1을 안 넣을까요? 2,- 나왔어요? 아니면 뭐 나왔어요? 2, 마이너스 몇 나왔죠? 4분의 5 나왔어요? 2,1 나와요? 네, 뭐 계산 잘못했나요? 뭐가 이렇게 이상하죠? x는 2 맞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5잖아. 그럼 y 마이너스 4분의 5 아니? 그럼 기억은 틀렸다는 얘기네요. 2, 마이너스 4분의 5 나와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은 k가 0이래. 자, k가 0이 되면 이게 날아가겠죠, 이게. 이게 다 날아가는 거죠. k가 0이면 이 앞에 날아가겠죠? k가 0이면? 누구만 남아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은 0이다가 남아요, 이렇게.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죠? 2라는 게 나오죠? 이걸 풀면. 그러니까 이거는 x는 2라는 건 그래프 그림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2인 거니까 여기 x 2인 데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y 추가하고 뭐가 되는 거야? 평행하게 되겠죠. 니은은 맞다 안 맞다? 니은은 맞는 거죠. k가 0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은 0이니까 x는 2가 나와서 요걸 얘기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 자, 2, 마이너스 4분의 5잖아.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그치? 그럼 디귿은 뭘 준 거야? 두 점을 줬으니까 직방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그 직방에다가 얘를 대입해. 성립해야지 무조건 만나는 거야. 왜냐? 이 점만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자, 잘 기억해야 돼. 기울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쉬기 전에. 일단은, 디귿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지금, 2, 3을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걸로 이제 만들면, 기울기가 2 빼기 마이너스 2,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지금 1이에요. 기울기가 1이고요. 그러면 y는 x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결론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림 그려봤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뭐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건. 그쵸? 또 요거는 무조건 어디 지나가는 거야? 2, 어디에 지나가? 마이너스 4분의 5. 그럼 2일 때 이게 몇이야? 3이잖아. 2, 마이너스 4분의 5면 2일 때 여기 밑에 있는 거야. 2일 때 마이너스 4분의 5를 지나간다고. 예를 들어 썼어. 그럼 요거를 지나가는 때 얘랑 무조건 만나냐? 무조건 만나냐 그러면 얘가 여기 위에 있어야 돼. 왜냐면 평행하면 안 만나. 기울기 바뀌는 거잖아, 지금. 언제 안 만난다고요? 그래서 평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만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지. 평행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만나긴 해요. 그래서 요 디귿은 왜 T였냐? 디귿은 T였던 이유는 평행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1일 때가 있어.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 돼버리면 평행하게 돼서 안 만나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까지 쓰고 쉴게요. 여기까지만. 148번에 보면 상문제라고 이렇게 줬어요.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뭐예요? 자, 해석 가능하신가요, 이거?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거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148번이 보니까 A, B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요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 안 성립하는 거야? 성립하는 겁니다. 이때 ax 빼기 by는 2가 항상 점 PQ를 지나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가 미지수죠 지금 우리 서우야? A, B가 지금 미지수예요. 뭐라고요? A, B. 그러니까 A, B에 관계없이 A랑 B가 변화하는 거에 관계없이 뭐를 찾아야 돼?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아야 돼.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근데 문제가 뭐야? 선생님 지금까지 문제들을 봤더니요 뭐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요 선생님 항등식이 두 개 찾아야 되는 거예요? A랑 B에 대한 항등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림차수 정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헷갈릴 수 있잖아. 이때 이 미식을 보세요. A, B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요 직선이 있다겠죠. 대입한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미지수 하나 없애야 돼. A랑 B 중에서. A랑 B 중에 하나를 없앤 다음에 만약에 A만 남겼어.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을 찾는 거야. 만약에 B만 남겼어. 그럼 누구의 항등식을 찾으면 되는 거야? B의 항등식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상인 이유는 뭐냐? 한 문자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자가 몇 개 나온 거야? 두 개가 나온 거야. 어떻게 항등식 정리하지? 이게 뭐 하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면 당황하는 거지. 이 당황을 노린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 날려. 여기서 미지수 하나 날리면 되잖아. 미지수 하나 날리면 앞에 문제랑 똑같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자를 날릴 거냐? 뭐 예를 들어 볼게. A를 한번 날린다고 해봅시다. 대입법을 쓰는 거죠. A는 뭐가 되는 거죠? A는 뭐가 되는 거죠? 넘기면 3B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끝나는 거야?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B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던 모양으로 바뀐 거야. 이 문제가 상인 이유는 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미지수 가지고 어떻게 했다? 장난친 문제구나. 미지수에서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상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면 잘 모르겠지. 이게 왜 상인지? 이게 왜 어려워졌지? 이유가 뭐지? 왜 개념이 적용이 안 되지? 미지수가 늘어났어. 그래서 B 대신에 3B-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넘길게.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냐?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B에 대한 항등식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냥 A 날라갔잖아. 그러면 여기 3x 마이너스 y. 맞죠? 3x 마이너스 y. B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뭐가 된다?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왔으면 여러분들 뭐 전혀 앞에 문제랑 달라진 게 없어요. K 항등식이 뭐에 대한 항등식이 바뀐 문제밖에 안 된다? B에 대한 항등식.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찾으려는 건 뭐 차이가 없구나. 뭐 그냥 똑같은 문제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이 문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했잖아. 식을 정리할 때 미지수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소거시키는 거야.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미지수는 무조건 나오면 날릴 수 있으면 다 날리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되겠죠? 3x 빼기 y는 0이 되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들어 마이너스 6이니까 y도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지나가는 점이다. 그래서 요게 P가 되겠고 요게 Q가 되겠습니다. P에서 Q를 빼래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니까 답은 뭐가 되냐? 몇이 되죠?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죠. 우리에게 변형으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149번이 되겠죠. 자, x 더하기 y 빼기 2라는 완벽하게 아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mx 마이너스 y 더하기 m 플러스 1은 여기다. y로 넘기고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돼서 여기 의미하는 게 뭐냐? 뭐죠?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디서 많이 봤던 모양이 되지 않나요? y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요게 기울기의 미지수가 있고 어딘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마이너스 1, 1을 지나가는 거죠. 요 직선은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죠. 기울기는 바뀌고 있고. 기울기는 미지수 m을 가지고 있는 직선. 그래서 둘이 어디서 만나야 된다? 1,4분면에서 만나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무슨 4분면 나오면 대부분 다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x절편과 y절편이 항상 중요하죠. 자, 얘가 x절편도 2, y절편도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여기죠. 여기서 이제 돌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지수 돌리면서 어디서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다 2, 4분면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면 안 만나. 평행하면 안 만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울기가 이거보다 좀 더 커지면 만나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1, 4분면, 여기 밑에 있으면 이제 4, 4분면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디 지나갈 때? 요렇게 지나갈 때. 여기보다 이제 조금만 기울기 커지면 1, 4분면 만나다가 쭉 만나다가 여기까지. 요 사이에 있으면, 기울기가 요 사이에 있으면 1, 4분면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시에서 이 점을 통해서 12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요때가 0, 양수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요때 기울기가 몇이냐? 두 점이 주어졌죠? 마이너스 1,1하고 여기 몇 콤마 몇이죠? 2,0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가 나옵니다. 3분의 마이너스 1. 요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요. 요때는 0,2잖아. 이렇게 하면은 기울기가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요 사이에 있으면, 자, 여기 x축 위에 있는 거는 1, 4분면이 아닙니다. 축 위에 있는 거는 1, 4분면, 어디도 4분면에 속하지 않아? 자, x축이나 y축은 어떤 4분면에 속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이쪽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되겠고, 뭐보다 작다? 1보다는 작아요. 등분 넣으면 안 됩니다. x절편, y절편은 1, 4분면에 속하지가 않아요. 등분 넣으면 안 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12시에서 돌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아니, 잘 어렵나요? 기울기 돌리는 거? 어떻게 설명했죠? 아까 전에 얘기하자면 x가 1 증가할 때 y의 변화량이 기울기라겠죠? 근데 x가 1 증가하는데 엄청나게 감소해.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엄청나게 작은 거죠. 이게 쭉 감소하면 대충 이런 기울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2시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이게 기울기가 엄청 작은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반만 감소해. 기울기 커지고 있는 거죠. 돈다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감소해. 또 돌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돌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되면 기울기 0인 거고 1 증가해. 기울기 양수. 2 증가해. 더 양수. 그래서 이게 시계 반대 방향 돌리면서 점점 커진다 그랬어요. 기울기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직접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수학을 못하냐? 자기가 직접 그려가면서 깨달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막 그려보고 왜 안 되지? 고민하는 시간이 항상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나도 선생님도 천재는 아니었겠지만 선생님도 공부하다 막혀. 막 혼자 고민해. 왜 이런 개념이 나온 거지? 왜 이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고민했는데 대부분 수학을 잘 못할수록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잘 모르겠잖아? 그냥 넘어가. 고민을 안 해. 뭔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사고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은 당연히 못하게 돼요. 사람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뭐 보자마자 다 이해가 되고 참 쉬우면 좋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커질 거란 말이야 이제 나이가 점점 먹을 거야. 나이가 먹으면 정말 슬픈 게 뭐냐면요. 배우는 게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배우는 게 쉬워져.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배우는 게 겁나 쉬워.
이게 뭔 소리일까? 자, 하이라, 내가 배우는 게 겁나 쉬워. 이건 뭔 소리죠? 내가 배우는 게 겁나 쉽다는 게 뭔 소리냐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거를 금방 배워서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배달을 해요. 배달을 해요. 자, 배달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나게 많은 교육과 공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뭔가 배달 일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릴까? 금방 안 몰릴까? 몰린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경제 시간에 배우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버는 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원하면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진입 장벽이 낮죠.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뭐냐면 조금만 배워도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직업이 갑자기 확 떴어. 갑자기 잘 되는 거야. 근데 그 직업이 잘 되는 순간 대다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곧바로 어떻게 된다? 오랫동안 그걸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려울까? 금방 다 따라오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이게 되게 내가 배우는 게 쉽잖아요? 쉬우면 쉬울수록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뭔 소리냐면요. 누구나 다 금방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이 배워서 만약에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 그 얘기는 뭔 소리랑 똑같다고? 그게 뭔 소리야? 내 일자리가 쉽게 남이 넘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누가 쉽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경쟁자가 많을까 적을까? 어려운데 들어오기가? 그러면 내가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다 찾겠죠.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중에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이런 사고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직 우리가 되게 멍청하다는 걸 거의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쉬운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되게 멍청한 생각이에요. 내가 쉬운 일을 하는데 잘 벌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운이 정말로 좋아요. 왜냐면 내가 쉬운 일을 하는데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내 일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 나 좀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어려운 거야.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그 공부할 때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어떤 장점이 있는 거야? 아무도 내 경쟁 상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업이 됐을 때 너무 진입 장벽이 쉽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을 살기가 쉬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딱 뜨잖아? 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배달이 떴을 때가 한 번 있어요. 너도 나도 다 뭐를 샀다? 다 뭐 샀죠? 오토바이를 사서 다 했죠. 어떤 때는 또 뭐 했었냐면 도배가 정말 돈이 잘 벌 때가 있었어요. 도배도 일 배우는데 엄청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너도 나도 도배를 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배우기가 쉬운 일들을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걸 하면 할수록 내 고용은 편해져요. 참고해 주실게요. 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힘들어질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쉬운 일인데 진짜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어. 그러면 조금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자, 154번 문제에서 154번 문제는 자, 약간의 응용이입니다. 자, 직선을 줬는데 직선을 m값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더하기 2가 돼서 요거는 어떤 직선이냐면 마이너스 3,2를 지나가는 직선이야. 지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는 변해요. 이때 얘가 뭐의 넓이를 항상 이등분하는데? 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 지나가야 되죠? 우리 하유라? 직사각형 넓이 이등분하려면 어디 지나간다고 했어 내가?
요즘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무조건 기울기 관계없이 어디 지나간다고요? 마이너스 3,1이 지나가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1이고 결론. 기울기가 변해도 이 직사각형은 항상 2등분한대. 그 얘기는 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얘기인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야지만 기울기가 바뀌어도 계속 2등분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A, B, C, D인데 자, A 좌표를 뭐라 준 거야? 1,3이라 준 겁니다. 그때 뭐 좌표를 구해라? C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결론은 뭐냐? A와 C의 중점이 얘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림으로 보자. 그래서 C 좌표를 내가 만약에 A, B라고 둔다 그러면 요 두 점의 중점이 마이너스 3,2가 된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러면 요 직선이 기울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다 2등분이 돼요. 어떻게 다 2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C의 좌표는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에서 만함이면은 얼마 줄었냐? 그림은 좀 삐딱하긴 하지만 다 줄었죠? 여기도 다 줄어야 되겠죠? 몇이죠 여기? 막 7인가요? 자, 3에서 2 됐네? 1 줄었네? 얘도 1 줄어야 되겠죠? 몇이죠? 1. 어차피 뭐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뭐 간단하게. 그래서 C 좌표는 마이너스 7,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낼 수 있으니까 뭐 기울기 바뀌면서 내는 문제들 잘 보시고요. 이거를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기울기 바꾸는 게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뭐죠? 직선의 방정식. 이거 개념 뭔지 알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개념이 뭐냐? 자, 아까도 나왔는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이 두 직선이 여기 나오죠? 2x 더하기 y 빼기 다른 0.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은 2x 빼기 3y 더하기 4는 0. 요거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한 군데다가 k만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어떤 원리냐? 잘 보세요. 첫 번째 항등식 원리로 볼게.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디 지나가는 거야? 얘하고 얘가 0이 될 때 지나가죠. 항등식 원리로. 그래서 K 항등식의 원리로 뭐가 되냐? 무조건 머리 지나가는 거야? 2x 빼기 3y 더하기 4는 0이랑 2x 플러스 y 빼기 4는 0을 무조건 지나가요. 그게 교점이죠. 동시에 지나가는 거니까. K 항등식 때문에 무조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갑니다. 이해됐어요? 한쪽에다 K를 곱하게 되면 이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걸 무조건 지나가요. 왜냐면 항등식 원리 때문에. 그러면 그게 바로 교점이에요. 두 번째, 식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이게? XY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가 식의 모양이 XY의 1차식이기 때문에 무슨 방정식이다? 직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항등식 조건 때문에 이 두 직선에 어디 지나간다고요? 교점을 무조건 지나요. K값에 관계없이. 그러면서 식의 모양이 XY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된다? 이 식의 모양이 뭐가 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한쪽에다가 일반형을 쓴 다음에 K배만 때려가지고 더해주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 수식적인 거랑 그림이랑 같이 한번 갈게요. 요 개념이 자, 잘 봐, 여러분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요,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하나 나온다. 요 점을 지나는 직방이요, 무수히 많아요. 그냥 기울기가 정해지잖아. 이때 이 K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이 K 때문에 지금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야. 이 교점만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 K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나가는 한 점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나가는 한 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나가는 한 점을 뭐로 줬다? 뭐로 줬다? 4, 마이너스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게 되면 K 값이 하나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점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아요, 직선이. 그래서 K가 K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야. K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점이 필요하다? 한 점이 필요해요. K를 딱 하나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점을 줍니다. 그럼 이거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뭐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K를 구한 다음에 얘를 정리해주면 바로 걔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중에서 누굴 지난 거야? 4,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한 놈을 딱 고르는 거야. 그 중에서. 왜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중에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점을 더 줘야 돼. 춥습니까? 선풍기도 안 가는데 춥네? 이제 선풍기도 나가 선생님한테만 주도록 했는데.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대입을 해볼게요. 4,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그래서 x에다가 다 대입하시면 되겠고, y에다 마이너스 대입해서 뭐를 먼저 구한다? k를 구합니다. 이 문제는 k를 구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8 빼기 1 빼기 4니까 3이에요. 플러스 k에다가 또 여기 계산하면 8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15. 15k는 0. 그럼 k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을 집어넣는 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향 중에서 어느 점을 지나는 거다? 4,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걸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을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해서 양변에 뭐 곱할 것 같냐? 우리 뭐 곱할 것 같아요? 안 곱할 것 같아요? 곱할까 안 곱할까? 뭔가 곱하나?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2x 마이너스 5분의 2x니까 5분의 8x가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5분의 3y니까 5분의 8y가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2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5를 다 곱해주면 8분의 5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변에 8분의 5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가 1, B도 1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2A 더하기 B니까 2배에서 1 더하니까 답은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겠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을 만드는 개념으로 푸는 거고, 이렇게 풀어도 돼. 봐봐. 이거 연방하면 교점 나와 안 나와? 연방하면 교점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점 하나 나오지. 여기도 점 하나 있지. 몇 점 있는 거야? 2점 있는 거지. 그럼 2점으로 직방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K 놓고 풀어줘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교점을 구해요. 한 점 나왔잖아. 여기도 한 점 있잖아. 몇 점 있는 거죠? 2점. 그럼 직방이 또 나오겠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즘 많이 나오진 않는 유형이긴 하지만 알아두시고요. 개념 때문에 좀 설명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개념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평행수직. 자, 평행.
수직. 이 평행과 수직은 기울기랑 y절편 중에서 뭐랑 연관되는 거죠? 뭐죠? 얘랑 수직하대. 얘도 수직한 거고, 얘도 수직한 거고, 다 수직하잖아. 그러니까 뭐만 연관된 거죠? 기울기만. 이 평행과 수직이라는 거는 뭐에만 연관되는 거다? 기울기에 연관되는 거예요. y절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울기. 특히 이 평행은 언제부터 우리가 많이 배웠냐면 중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나왔죠? 맞아, 맞아? 맞죠? 그럼 평행과 수직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직선이 이제 몇 개 이상 나오기 시작해야 되죠? 혼자서 평행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데 평행하네. 혼자 있는데 수직 가능해? 혼자 있는데 최소 몇 개 나와야 돼? 직선이? 2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지. 아! 두 직선이 나왔다. 위치관계가 생각이 나요. 위치관계. 이제 직선이 한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다? 2개로 늘어나면 위치관계. 위치관계는 뭘 물어보는다고 했어? 수학 기억나니? 위치관계가 뭐죠? 교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위치관계라는 거예요. 뭐로 나눈다고요? 교점. 자, 일반적으로 두 직선이 생겼어.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기죠? 교점 몇 개 생기죠? 하나가 생기죠. 그게 연립방정식의 해잖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던 그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에서 뭘 구한 거라고요? 다?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우리 연립1차방정식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이 교점 구한 거야. 그러면 교점이 한 개 생길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는 두 직선이 어떤 관계가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만나게 돼 있는 거야. 봐봐. 이 기울기야. 얘보다 겁나 조금 컸어. 거의 평행한 것 같은데 좀 커졌어. 좀 커졌어. 그러면 언젠가 가다가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다? 조건이 뭐라고요?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그러면 안 만날 조건은 뭐죠? 안 만날 조건은 뭐죠? 둘이 교점이 안 생겨. 그게 언제야? 교점이 없을 때죠. 그게 언제야?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기울기는 같지만 뭐가 달라야 돼? y절편이 다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교점 없어. 하나. 교점 없어.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둘이 어떻게 돼? 일치할 때. 잘 안 물어보죠. 재미가 없잖아. 두 직선이 일치한다.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2차원에서 평면에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공간으로 확장이 되면 좀 더 생겨요. 꼬임위치라는 게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으로 이제 기하 안 할 거면 좀 버려두고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든지 평행에서 안 만나든지 일치해서 교점이 무수히 많던지 이 교점의 개수가 뭐랑 같다?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 중에서 평행하다? 기울기 같으면 돼요. y절편만 다르면 돼요. 이 만나는 것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수직을 배우는 거죠. 엄청 나오죠, 고등학교 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가장 차이점이에요. 평행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나왔어요. 다 알아요. 중2 애들도 다 아는 문제예요. 뭐 전혀 어렵지 않은 거죠. 이 수직할 때, 자, 수직할 때 어떻게 하면 수직하냐?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기울기만 관련된다고 했으니까 증명 어떻게 한다고요? 수직하는 거?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할 때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 잘하고 싶으면 다 증명을 많이 해보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머릿속에서 다 돌거든요. 개념이. 자, 원점을 정한다 볼게요. 어차피 기울기만 따지는 거니까. 요러한 직선이 있어요.
근데 얘랑 수직한데. 요런 직선이 있어. 수직한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한 놈은 A고 한 놈은 A'이에요. 이때 우리가 뭐를 통해서 증명하냐? 되게 쉬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겁나 써요. 증명할 때. 미친 듯이 씁니다. 진짜 미친 듯이 써요. 그냥.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x는 1을 그래요. 자,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죠? x가 1이니까 이 좌표는 뭐가 되냐? 여기 x 좌표 1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1, a가 됩니다. 여기 좌표는 뭐가 되냐? 1 집어넣으니까 1, a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가 된다? 0, 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배웠겠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쓰면 끝난다?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끝나요. 엄청 쉬운 방법이죠. 증명이 겁나 쉬워요. 그래서 이 길이가 뭐냐? 1의 제곱 a제곱이니까 루트 1 플러스 a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길이는 뭐냐? 루트 1 플러스 a 프라임 제곱이 됩니다. 요 길이는 뭐냐? a에서 a 프라임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놓으면 돼요. y좌표끼리 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뭐만 쓰면 끝난다? 뭐만 쓰면 끝난다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수직했을 때의 기울기의 조건이 나와요. 겁나 쉽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의 합과 이거의 제곱의 합은 얘의 제곱에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빗변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 제곱하면 뭐 나오겠냐? 1 플러스 a 제곱 나옵니다. 얘 제곱하면 뭐 나오냐? 1 플러스 a 프라임 제곱 나옵니다. 얘 제곱하면 뭐 나오냐? 탈출하죠.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a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제곱이 나옵니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 없어져요. 얘도 없어져요. 그래서 2는 마이너스 2a a 프라임 나고 2로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 곱하기 a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서로 수직한 겁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와 부정사의 거리 공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증명이라고 하면 뭐 슬픈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 안 해볼 거예요. 공식 외우고 넘어가겠죠? 근데 뭐 해보는 것도 해보는 애들 잘하겠지만 어차피 안 할 애들 안 할 겁니다. 근데 뭐 별로 전혀 어렵지 않은 개인적으로 증명이죠. 뭐 쓴 게 너무 쉬워요. 그냥 그림 하나 그린 다음에 좌표 찾은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밖에 안 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겁니다. 엄청 심플하죠. 이 정도의 심플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하게 되면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수직한 기울기 어떻게 만드냐? 곱한 게 마이너스니까 만약에 3이라는 것과 수직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역수를 취한다면 뭐뭐 붙여주면 된다고?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된다.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분의 3과 수직한 기울기를 찾고 싶어. 그러면 하이는 뭐야? 마이너스하고 역수.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수직한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도 처음으로 배워요. 언제? 고1 때.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100% 출제죠.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기울기 돌리는 거 나올 거예요. 수직한 거 나올 겁니다. 왜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것들. 나머지 것들은 다 배웠어. 그러니까 중학교랑 차이점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차이점이 없다고. 지금 여기 중학교 2학년 애들 다 갖다도 다 푼다.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별로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중2 갖다도 다 풀만한 거를 뭐 많이 내겠습니까? 안 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158번. 평행하도록 할 때, 수직하다고 할 때, 그럼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평행, 수직 나오면 누구만 찾아라? 기울기만 찾아라. 그리고 난 다 표준으로 바꿀게요. 두 개로 외우게 시키지 않을게. 그럼 첫 번째 기울기는 뭐냐? k-2를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서 3으로 나누면 요게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기울기는 뭐냐? k입니다. 그치? 기울기만 찾으면 돼. 수직과 평행하다는 나오면
y절표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딱딱한 게있어. 그래서 기울기만 찾습니다. 그래서 평행하다. 둘이 같으면 돼요. 평행. 같으면 돼. 마이너스 들어가면 플러스로 바꿀게요. 수직.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의 수직한 거를 만들어.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k분의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겠죠?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끝. 그러면 뭐 3은 곱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3k. 4k니까 k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위로 올립시다.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마사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3은 0. 2차 방정식이죠.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아마 부어줬을 거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 틀라고 줬겠죠. 둘 다 틀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k는 이때는 3 또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때 첫 번째 알파 평행할 때가 알파인데 알파는 2분의 1이에요. 자, 수직할 때 베타 양수 구하래. 양수면 누구야? 3인 거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곱하면 답은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풀어봅시다. 쉬운 문제니까 162번 한번 풀어봅시다. 162번. 이제 수직 평행한 거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뒤에서 수직 2등분 계속해서 오늘 직방을 다 끝내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끝낼 수는 없고요, 당연히. 162번까지 풀어보시고 163 한번 또 풀어봅시다. 163번까지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필강은 162, 163 우리 은희가 빨리 가고 싶어하는 강력한 의지를 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수요일이면 끝나겠죠? 직방이 아마 끝날 겁니다. 수요일이면.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는 아마 원방을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즐겁게 원방. 자, 수직하는 줄 건데 다 미지수죠? 162번 구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까먹기 전에 수업 끝나고 대표 문제 다시 한번 다 풀어보시고 유형별로 문제 하나씩은 풀고 집에 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숙제할 때 그러면 별로 까먹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계속 놀다가 집에 가서 숙제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벌써 머릿속에서 지우개가 작동되고 있는 거죠. 자, 162번. 서로 수직이래. 자, 첫 번째 기울기 뭐냐? 첫 번째 기울기 뭐죠? 첫 번째 기울기 뭐죠?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자, 얘하고 두 번째 기울기는 뭐죠? b분의 2죠. 이 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이 수직이래요. 그 다음에 또 기울기 또 나와요. 세 번째 기울기는 b-3분의 1입니다. 얘네들은 뭐래요? 얘네들은 뭐래요? 평행이래요. 자,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입니다. 첫 번째랑 세 번째 기울기는 평행입니다. 한글로 따지면 어차피 수직 평행 나왔다는 얘기는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죠. 쉬운 문제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수직한 기울기가 뭐죠? 마이너스 a분의 수직한 기울기 뭐죠? a잖아. 아니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합치면 a잖아. a가 얘란 얘기야. b분의 a가 뭐다? a다. 얘 수직한 거 만들면 얘가 되겠죠? 평행하다 했으니까 둘이 같다. 두 번째. 끝. 그래서 여기서는 잘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이게 A, B가 2예요. 근데 봐봐. 구하고자 하는 거 잘 보세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 서우야. 이거야? 이거 보자마자 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곱셈공식 변형. 보자마자 곱셈공식 변형, 덧셈과 곱셈 구하는 문제겠구나. 여기 첫 번째 식에서 곱셈 줍니다.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A는 B 빼기 3이야. 분모끼리 같아야 되니까. 넘어가면 A 더하기 B는 뭐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B에다가 3. 그래서 27 빼기 18이니까 답은 뭐가 된다? 9가 된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는 3문제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념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내기가 어려워요. 뭐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이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상문제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자만 많이 나온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163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자, 첫 번째 L이라는 직선은 첫 번째 Y는 어떻게 되죠? Y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Y에 대해서 정리하면 AX 빼기 2A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A로 묶으면 X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A가 되는 거고 기울기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간다? 2,1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보자마자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입니다. 이게 뭐 안 됐다. 이거 뭐 개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M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됐죠? AY 넘기면 3X 더하기 2A 플러스 3이니까 A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는 기울기가 A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기억부터 그냥 볼게요. A가 0일 때 두 직선은 수직이다. A가 0이면요. Y는 뭐가 나오죠? Y는 뭐가 나오죠? A가 0이면 첫 번째 건 Y가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0이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얘도 0이죠? 그럼 X는 뭐가 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A가 0이면 3X 더하기 3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둘은 어떻게 되죠? 수직입니까? 수직이에요? X 마이너스를 어떻게 그리면 되죠? 아직도 이거 못 그릴 정도면요. 공부 좀 하세요. 이거 못 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못 그릴 정도면 진짜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 마이너스 1 이거죠. X 마이너스 1 답변들 다 연결하면 되겠고 Y는 요거죠. Y좌표 1인 거 다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수직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A가 0이면 위의 식은 Y는 1이 나오겠고 밑에 식은 X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니까 둘은 수직입니다. A가 0일 때.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니은 직선 L은 A 값에 관계없이 2,1을 지난다. 아까 찾아놨죠?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 니은도 맞아요. A 값의 시험부터 2,1이 지난다. 아까 찾아놨었고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 자, 이게 지금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문제라고 뒀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 서로 같다. 같다는 거예요. 기울기 A, 기울기 A를 사이잖아. 같다. 그럼 양변 A 곱하면 A제곱은 3이니까 A는 뿔마 루트 3으로 몇 개가 나온다? A 값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옵니다. 평행하도록 만드는 A 값은 2개가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이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학문제라고 했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겁나 쉬워요.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다니까요. 보시면 뭐 어렵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놓고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고요.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유형을 몇 번까지 했냐면 오늘 10번까지 했는데 수요일 날에는 열심히 해서 뭐 직선의 세직선으로 이제 증가가 되겠고 뭐 평행 수직하면서 정과직선사의 고정식해서 18번까지 해서 한번 8개를 하면 다음 시간에 직방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잘 해오시고요. 아마 학교 진도도 아마 직방 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정도면. 아니? 원방이요? 엄청 빨리 가고 있으니까. 미친듯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복습하시고 학교에서 수업도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둘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강 여기까지.